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내년부터 쓰일 새로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축소하고 이승만을 다룬 대목에서도 독재 대신 장기 집권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교과서의 필지는 유라이트인 배민 부산외대 교수였습니다. 그는 일제 지배 정책은 사실상 착취라기보다 동화가 그 본질이었다. 그리고 기존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와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자가 필진으로 참여한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 부분은 이랬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끌고 가서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광복 후 우리 역사에 영향을 끼친 인물 7인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 이승만을 제일 맨 앞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승만이 남한 단독 정부론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승만이 통일정부가 아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유를 알아본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승만 기념관에 5천만 원을 기부한 배우 이영애 씨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당시 최소 50만 명이 안 죽었고 그 자손들 수백만 명이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이 말은 히틀러도 죽이지 않았던 동족 50만 명을 이승만이 죽여서 다행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썩어 빠진 나라면 유명 여배우가 학살자 기념관에 기부를 하고 이런 말을 합니까? 자, 이렇게 교과서 내용도 그 필진도 유라이트라 문제지만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이 유라이트 출판사의 조작과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격도 안 되는 김건희 지인 회사가 대통령 관저공사를 한 것과 같은 일이 교과서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서는 9곳의 출판사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학력평가원, 줄여서 학평원이라는 이 출판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과서 검정에 신청해 합격한 곳입니다. 여기에 유라이트 성향의 필진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스타파는 이 학평원이 검정 신청에 필요한 출판 실적을 허위로 꾸며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2020년 12월 12일 이후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한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출판한 실력이 증빙되어야 한다. 두 번째, 관련 교과를 전공했으며 검정 대상 교과서를 전담할 편집자가 근속 중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학평원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고 2022년 1월 이후부터는 출판 실력이 전무했습니다. 학평원 재무상태 자료를 봐도 부채 총액이 24억 원일 만큼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기업 신용평가 업체는 이 출판사를 두고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며 거래 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업계에서는 이 검정 교과서 개발과 발행에 수억 원대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학평원은 후발주자로서 도전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실한 기업이 선정된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부실한 기업이 된다는 보장 없이는 이 교과서 경쟁에 뛰어들 수 없었다는 얘기죠. 더구나 이 학평원은 2010년 이후로는 역사 계열의 도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가 뜨자 이 출판사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그 검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사 수능 기출 문제집 한 권을 발행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용으로 제출합니다. 이걸 납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출판 실적을 입증하는 데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납본된 학평원의 그 문제집을 살펴보니까 최신 수능 기출 문제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2023년 출판된 문제집인데 그 속지에는 2008년 수능 완벽 대비서로 소개되어 있으며 실제로 2007년 수능 기출 문제까지만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15년치가 없는데 2023년 최신 수능 기출 문제집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2015년 교육과정 시행 이전에 제작된 정황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평원의 문제집과 2007년판 특정 출판사의 문제집이
완전히 똑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용과 구성, 문장뿐만 아니라 쪽번호까지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전 것으로 복붙하고 표지 가리만 해서 2023년판 문제집을 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조작된 출판물은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은 채 국립중앙도서관에만 납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는 오로지 교과서 검정 신청을 위해 조작과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교육당국은 이 출판사를 선정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유라이트 출판사는 돈이 없어서 도저히 교과서 검정 시장에 뛰어들 수가 없었는데 됐다. 자격 요건을 급하게 만들기 위한 조작과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됐다. 알고 보니 죄다 유라이트 인사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결국 정부와 짜고 쳤다. 된다는 보장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자, 여기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할 출판사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평가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명확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갖고 자격을 재검증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오늘 뉴스타파의 취재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의 한국학력평가원에 대한 제재와 합격 취소 처분을 하지 않으면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시즌에 교육부는 작살나는 겁니다. 유라이트는 드러나기만 하면 작살이 납니다. 왜? 스스로 부끄러워하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이 9월 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의제는 최혜병 특검법, 금투세, 전국 25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 지원법, 저출생 대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구당 부활 문제도 이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른다고 합니다.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 문제가 의제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이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을 피하자는 제안을 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의료 대란을 의제로 다루면 용산과 각을 설 게 뻔하니까 그것을 피하겠다는 거죠. 너무 사사롭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힘당 행사장에서 한동훈은 10월 초에 나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민주당도 그런 선언을 해줬으면 한다. 저는 사법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사법 시스템 법인 내에서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1심 재판부로부터 뭔가 들은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수박들도 지금 일제히 기어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1심 판결이 믿을만 하면 왜 3심까지 합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판사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3심까지 하는 건데 저 발언은 오히려 현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뭘 자꾸 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내가 훗날 기소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알렉스 한, 이제는 뭐 한 알렉스인가요? 딸이 기소당한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에 승복하겠다. 실형이 나오면 곧바로 감옥으로 자진 들어가겠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1심 결과에 승복해라. 이 정도로 말해야 당당한 거 아닙니까? 쥐는 든든한 검찰백이 있으니까 뭘 자꾸 걸자고 하는데 비겁하고 유치합니다. 그래도 한동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새끼야. 끝으로 오늘자 한겨레 기사가 재밌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루 뒤에 바로 기재부 통계청 국토부가 우울한 경제 지표를 일제히 냈다는 겁니다. 자, 당연하죠. 그런데 이 기사가 주목되는 것은 여기에 사용한 윤석열의 사진입니다.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눈 가리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윤석열이 기만적인 답변을 할 때 이런 표정이 나오죠. 한겨레 기자도 이 기사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이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자,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만 특히 저 표정이 나올 때는 이게 거짓말인지 알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데 멋쩍을 때 저 표정이 나옵니다. 아이고 역겨워라. 마치겠습니다.